저는 부천세종병원의 박하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케이스 두 개, 좀 어려웠던 케이스 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나왔던 뭐 엑스퍼트 컨센서스인데 뭐 여러분들 다 이런 그 플로우에 맞춰서 잘 치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커스피드 뭐 칼슘 라페랑 칼슘 때문에 굉장히 시술이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 특히나 라페 칼시파이드 라페랑 리플렛의 칼슘이 심한 경우에는 시술도 어렵고 아웃컴도 안 좋은 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바이커스피드 탑이 항상 사이징 이슈가 제일 이제 큰데, 이런 이제 인터 커미슈럴 디스턴스와 아우텍 애뉈러스가 이렇게 평행하게 튜브 타입이나 플레어된 타입은 애뉈러스에 맞춰서 사이징하면 평소에대로 하면 뭐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애뉈러스가 이렇게 큰 테이퍼드된 타입은 사이징할 때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뭐 작게 하면서 날아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애뉈러스 사이즈, 그다음 3mm, 6mm, 9mm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라가면서 이렇게 사이징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왔던 유로 인터벤션 2020년에 나왔던 후양적 연구인데, 탑이 전후의 이제 CT, 탑이 전 CT와 탑이 후 CT를 비교해서 이제 타입 0 말고 타입 1의 바이커스피드 AV를 했을 때, 아우텍 밸브를 했을 때 이제 이런 라페가 들어간 라페 쪽에 있는 요 에어리어를 재서 요 에어리어의 페리메타가 굉장히 나중에 밸브의 최종 페리메타랑 굉장히 코릴레이션을 잘한다. 그래서 요 라페가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제 랭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고기의 페리메타를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이터를 보여준 그룹도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75세 남자 환자고 응급실로 월요일 날 저녁에 니아클레스 4로 오셨고, 근데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제너럴 워드로 입원장을 주셨습니다. 환자는 CBOS를 작년 12월에 이미 진단을 받았고, 당시에 민프레저 그랜드 61, Vmax 4,008, 예전에 식사이너스로 이미 페이스메이커를 갖고 계셨습니다. 환자가 다음날 저한테 이제 급하게 에코 보는 선생님 파트로 입원을 해 있었는데, 가서 봤더니 환자가 뭐 호흡음이 뭐 엉망이었고요. 바이탈 사인은 뭐 도부타민을 쓰고 있는데도 겨우 혈압이 유지되는 정도, ABJ가 7.19로 애시도시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환자 랩이 다 깨져서 OTPT가 다 오르고 크레아티닌 정상이었는데 다 올라 있고, 소디움도 117, 포타슘 6.0, 뭐 CKMB, 프로BNP 다 엄청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뭐 바로 ICU로 내렸고, CRRT 준비하면서 이제 에코랑 타비시티를 새로 진행을 했고, 이젝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프리저블도 돼 있었는데, 민프레저블은 67, Vmax 5.3, 그래서 베리 시비어 AS로 진행됐던 환자였습니다. 루트 탑이 하는데 루트는 문제가 없으셨고, CT를 보면 타입 0 AS였고, 약간 모양이 여기가 뭐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거는 실은 실제 트루 오르피스는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고, 밸브 팁 하방에 뭔가 이렇게 옛날에 뭔가 앓고 지나갔던 이런 흔적 같은 게 보이고, 네. 애뉈러스 에어리어는 730, 페리메타가 101.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밸브 중에 커버 가능한 에어리어는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닉사에서 이제 분석 자료, 이거는 실은 이날 이머전시 탑이었기 때문에 그날 저희가 탑이한 날이라서 이렇게 분석 자료는 나중에 탑이 시술 다 끝나고 받았고요. 그래서 5mm 위에 페리메타가 98, 그다음에 8mm 위에는 76.9, 76.9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주시고, 8mm 위에는 이제 요걸 그려보면 한 29mm 정도 밸브를 넣었을 때 이 정도의 모양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나중에 분석 자료를 보여줬고, 애뉈러스 베이스드로는 34mm가 1% 오버사이징, 그다음에 29mm가 마이너스 13%. 그래서 굉장히 29mm를 하이 임플란트하는 그런 플랜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에드워드에서 이것도 역시나 나중에 보내준 자료였고, 비슷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6mm, 9mm 위에 이제 29mm 밸브를 앉혔을 때 어떤 정도의 실링을 갖겠는가, 이런 걸 보여줬었고, 뭐 당연히 애뉈러스를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밸브를 선택할 거냐, 환자는 베리 시비어 AS고 카디오제닉 샥 멀티올간 페일리어로 가고 있었고, STS 스코어 굉장히 높고, 당연히 이제 수술하는 분들은 타비해 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이머전시 타비를 시행을 하는데,
어떤 밸브를 선택할지 장 교수님은 이거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머전 탑을 시행했고 아우토그램은 요랬고 당시에 T는 이런 정도의 파인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프리발룬을 시행했고 지메드 25mm 풀 실링이 돼서 한 29mm 정도 밸브를 넣어도 충분히 큰 PVL이 없이 잘 이제 안착만 되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프리발룬 이후에 T는 이제 이런 상태였습니다. 에어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태였고 환자가 근데 벌룬 이후에 바로 VT가 이제 발생하면서 환자 바이탈이 쭉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샥을 하고 혈압이 거의 한 30, 4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의 심장이 섰습니다. 심장이 서서 저희는 에드워드 S3 울트라 29mm 실제로 애뉴러스 레벨로 하면 굉장히 심한 이제 언더사이징이었는데 이거는 실은 다른 환자분 할 때 제가 한 건데요. 제가 보통 에드워드 밸브 할 때는 이제 오버사이징을 어느 정도 갔더라도 어느 정도 발론이 익스펜전 되고 제 손에 느껴지는 감각의 저항감이 느껴질 때를 확인해서 실제로 풀 인플레이션을 다 안 하고 빼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3cc 오버펠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4cc가 덜 들어가서 29mm에 마이너스 1cc 애뉴러스 레벨로는 마이너스 18.8% 그 다음에 6mm 위에서 그 페리미터로 기준을 했을 때는 한 16.4% 오버사이징 정도 되는 여기 정도의 안착을 시킨 것 같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CPR은 안 했고 탑이 이후에 이제 심장 상태는 요랬는데 에프네프린 한 번 주고 CPR 없이 어느 정도 100회 정도 레피드 하트 페이싱을 한 다음에 바로 심장은 돌아왔고요. 하기 전에 민 프레저 그래도 한 70 정도였는데 이후에 괜찮은 헤모다이나믹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T 결과 큰 파라벨블라릭 없이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제 포스트 환자가 다 회복된 이후에 포스트 CT를 찍었는데 내려오다 보면 아까 메트로닉사에서 계산해줬던 그 제일 이제 그 6mm 정도 위에 페리미터가 76.9였는데 딱 그만큼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메트로닉사에서 굉장히 분석을 잘 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밑에 이제 제일 넓게 벌어진 곳은 한 페리미터 80.7 정도. 그다음에 애뉴러스 레벨로 내려오면 이렇게 빈 공간들이 보이지만 플레어 타입의 애뉴러스라서 환자는 큰 PVL 없이 양호한 경과를 얻었고 여기 약간의 인덴테이션이 있지만 이거는 더 벌린다고 환자의 어떤 큰 아웃컴에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입원을 10일 날 했는데 퇴원을 열흘 뒤에 타비는 11일 날 시행을 했고요. 급속도로 이제 환자는 충분히 잘 호전이 됐고 퇴원할 때 노멀 크레아틴 레벨로 해서 CT까지 찍고 퇴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80세 남자 환자분이고 니아 클래스 2, 3의 디스프니아, 그다음에 CS 클래스 2, 그다음에 싱코피 스토리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렁이 안 좋았던 분이고 EKG에서 RBBB가 관찰됐던 분입니다. 에코상에서는 이제 이런 모양을 보였고 약간 RN 퓨전이 된 바이커스피드가 의심이 됐고 역시나 CT에서도 보면 여기 이제 RN 사이에 라페가 있는 이런 바이커스피드 AS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바이커스피드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 라페 레벨의 애뉴러스의 5mm 위에 라페 레벨의 페리메터가 75.4. 그래서 약간 보드라인에 걸려 있었지만 33mm에서는 애뉴러스 기준으로는 30%, 29mm는 11%. 실은 일반적인 트리커스피드고 하면 이쪽으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요 페리메타를 믿고 환자의 실제로 들어가는 페리메타는 75.4, 76 정도 되겠다 해서 저희는 29mm 밸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환자 RCA가 거의 니어토탈이어서 PCI를 한번 먼저 했고 벌룬을 하는데 벌룬이 처음에는 밑으로 빠지고 두 번째는 위치를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위로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드한 칼슘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벌룬만에 이제 여기 있는 칼슘이 이렇게 옆으로 딱 밀리면서 이제 펴지는 그래서 굉장히 좀 겁이 났던 케이스입니다. 29mm 밸브를 넣었고요. 첫 번째 위치
비교적 한 3mm 정도 뎁스 타겟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옆으로 돌려봤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벌룬을 저렇게 해서 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펴지는구나. 이거 펴질까 했는데 한 3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플로를 밟았더니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타겟 뎁스를 살짝 더 길게 해서 두 번째 트라이를 했고 아까보다는 조금 더 펴진 모습입니다. 아마 첫 번째 밸브 임플란트 시도를 했을 때 아마도 이제 좀 벌룬의 효과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타겟을 깊게 해서 이제 시행을 했고 디플로이 하고 나서 마일드 AR이 있었지만 비교적 괜찮았고 아까 아래에 비해서도 훨씬 더 익스펜션이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여러분들 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그 바이커스피드 그 에이스 탑이 할 때 사이징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거나 앵커되는 포인트에 있는 페리메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주게 한 두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